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학종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소서 어떤 소재가 좋을까입니다. 소재 선택에 관한 얘기인데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제가 여러분 선배들께 물어봤던 설문조사 자료 두 가지만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선배들에게 물었습니다. 수시 준비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보시는 것처럼 1위가 자소서 작성이었습니다. 40%의 학생들이 수시 준비에서 자소서 작성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경험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 시작을 여름방학 전후로 많이들 하시는데, 짧은 시간에 그전에는 안 해봤던 고민들을 한꺼번에 하셔야 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소서 작성은 입시 닥쳐서 하실지라도 자소서에 뭘 적어야 하는 것이며 뭘 적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경쟁력으로 입시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될 수 있다. 자소서 작성이 어려웠던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도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학종 선배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소서를 써본 분들이겠죠. 자소 작성 시 가장 어려웠던 점. 자, 1위가 보시는 것처럼 소재 선택입니다. 47%, 2위 글쓰기 자체, 3위 스펙 부족, 그 다음에 4위가 작성 시간 부족.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3위로 나온 이 스펙 부족이라는 내용도 결국에는 이 소재 선택과 같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자소서 소재와 관련된 고민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학종 자소서 소재 선택의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진짜 이야기를 쓰라는 거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정한 입시 경쟁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자소서를 작성하자, 단순히 이런 얘기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진정성인데요, 쉽게 말하면 솔직하고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자소서 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급하게 자소서를 쓰시다 보면 거짓말 또는 과장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옳지 않은 생각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옳지 않아서도 하지 말으셔야 되지만 합격을 위해서도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순진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스스로 얍삽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우리 여러분들은 애송입니다. 거짓말을 하시더라도요, 상대를 봐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소서 처음 써보시죠? 입학사정관들은 1년에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이상, 그것을 매년 몇 년씩 자소서와 학생부 분석하고 또 면접을 통해서 입시 자료를 분석해 오신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잔재주로 대항하기에 쉬운 상대가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자소서 작성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 정직하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정직하면서도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진정성 있는 소재 선택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의미 있는 실제 경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겠죠. 의미라는 건 여러분들이 최대한 넓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이든 경험이든 크게 배웠다든지, 뭔가를 내가 크게 배웠다든지, 우수한 성과를 냈다든지, 또는 칭찬을 많이 받았다든지, 또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다든지, 또는 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든지, 또는 그 활동이나 경험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순히 그냥 재밌었거나 슬펐던 사건들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그 의미가 왜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자소서 작성 특강 두 번째 편을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소재라도 실제 경험을 적어야 한다. 저는 진짜 소설 잘 써요 선생님, 이런 분들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하기 힘든 도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소서에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시간 투자가 어느 정도 많았던 경험을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나요? 그쵸? 주로 공부하시는데, 그쵸? 문제집 풀고 또 수행평가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과정, 문제 풀었던 과정 배제하시면 여러분들 쓰실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자기가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경험들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다 제외하고 뭔가 색다른 경험을
찾으려고, 색다른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 쓰셨으니까요. 그게 바로 공부 과정이겠죠. 그래서 공부 과정에 관련된 소재를 쓰실 때에는 적어도 진정성 하나만큼은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 투자가 많았던 경험을 자소서 소재로서 꼭 포함시키셔야 된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정황에 관련된 내용을 적으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정황이 있는 소재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진정성이 있는 리얼한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진정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소서 소재 선택에서 진정성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 이 자료들을, 서류들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들이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입학사정관들이나 대학교 교수님들을 결국엔 설득하기 위해 이런 준비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정성이 없다.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만약에 물건이라면 아무리 스펙이 좋은 물건이라도 파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절대 사지 않겠죠. 그래서 진정성은 자기소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이다. 그리고 그런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재를 선택하실 때 보이시는 세 가지 기준들을 참고하셔야 된다. 자소서 소재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변별력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자소서의 진정성보다는 변별력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자소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소서 변별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즉 내가 선발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소서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죠. 희소성? 내지는 고난도? 예를 들어서 내가 했던 공부나 탐구나 활동이 다른 애들 거보다 좀 난이도가 있다. 이런 변별력이 있겠지. 또는 소재가 굉장히 특이하거나 독특하거나 눈에 띄는 흔하지 않은 소재라면 경쟁력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소재 많이 있으십니까? 설사 그렇게 생각되는 소재가 있으시더라도 그게 얼마나 희소성이 있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 놓고 고민하시는 거세요. 그것 때문에 자소서가 지지부진해지는 거고요. 희소성이 있고 난이도가 높은 경험들, 공부들 당연히 변별력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시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강연의 가장 핵심 내용인데요. 바로 자기적합성. 자소서 소재를 선택하실 때 그 소재가 자기한테 정말 잘 맞는 소재인지를 가장 많이 따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말 예쁜 옷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인가, 나한테 잘 맞는 옷인가, 나한테 편한 옷인가 이걸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예쁘다고 해서 입고 나간다면 불편하거나 어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인으로 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훈련할 때는 소총 갖고 훈련했는데 대포가 화력이 더 좋다고 해서 대포 갖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포 내가 쏠 줄을 몰라.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학종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전공 적합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전공 적합성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첫 번째 과제는 자기가 소재로 쓴 내용들이 자기한테 정말 얼마나 적합한가, 자기 적합성을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전공 적합성도 의미가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의대를 지원하는 어떤 수험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인성활동에 두 가지 소재를 놓고 어떤 소재를 자소에 쓸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은 뭐였냐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병원 같은데 위문 공연을 다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년 동안 자신과 한 반에서 생활한 장애인 친구와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케스트라 단원, 의료기관, 위문 공연 소재를 선택하고 싶은 욕구를 더 많이 느끼세요. 이 학생의 경우도 실제로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은 학생부에도 기록이 돼 있었고 또 시간도 적지 않았고 장애인 친구와의 이야기는 뭐 학생부에 특별히 나와 있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활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소재, 특히나 의대를 지원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공 적합성 면에서 봉사도 의료기관 봉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의 성격이요, 그렇게 무대 체질도 아니었고 처음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살갑게 교류하기보다는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 나가는 조금은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 어떤 의미 부여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 한마디로 그 활동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 친구와 2년 동안 함께 보냈던 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친구를 도우려다가 겪었던 실수라든지 또는 다른 친구들과의 마찰, 그 과정에서 왔던 마찰, 심지어는 그 학생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바뀔 때 장애인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고마웠다는 뭐 편지도 받고 별도의 인사도 받게 됐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학생이 실제로 장애인 친구와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소서를 쓰면서 그때 활동을 기억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말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배려 또는 함께 어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장애인 친구니까 자기가 많이 뭔가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다른 친구들과는 뭔가 다르게 대해줘야만 그 학생한테도 좋고 함께 어울리기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가 그냥 장애인 친구를 다른 친구 대하듯이 그냥 오히려 더 각박할 정도로 스스로 없이 편견 없이 대하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내성적인 이 학생의 성격에는 의료기관 위문병원보다는 보기에는 더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일 수 있죠. 그냥 자기 일상에서 자기와 가깝게 지냈던 친구와의 이야기가 보다 자기 적합성에 맞는 소재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핵심 요약하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소재 경쟁력을 위한 소재 선택 기준 2가지, 진정성과 변별력 말씀드렸고요. 진정성은 의미 있었던 실제 경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오랜 시간 투자한 활동,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이나 정황이 있는 경험으로서 확보될 수 있고요. 변별력은 뭐 희소성이나 고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적합성이다. 내 소재가 남들보다 과연 좋은 소재인가, 특히 올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모집 단위의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희소성과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 경험 내에서 자기한테 얼마나 더 잘 맞는 소재인가를 판단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가지 키워드, 진정성과 변별력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흔히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볼 수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카탈로그와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실제 구매한 사람들이 적은 사용 후기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직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해 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제품을 고르고 선택할 때 이 2가지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참고하실까요? 자, 카탈로그는 말 그대로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쁜 사진과 그 다음에 아주 정제된 단어들, 어떻게 보면 화려한 스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용 후기는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진정성 면에서는 이 카탈로그보다는 보통 사용 후기에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카탈로그는 정말 화려한 스펙이지만 이 회사에서 물건 팔면서 물건 나쁘다고 물건 단점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사용 후기는 내용 면에서는 자신한테 유용하거나 또는 유용하지 않은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글 자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물론 뭐 댓글 조작 이런 건 빼고 여러분, 진짜 자기 이야기를 적었다고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사용 후기 내용 보시면요, 자기 적합성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 밥솥에 대한 실제 사용 후기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약 근행이 있어서 아침잠 많은 저에게 완전 굿이고요. 3일을 놔둬도 밥맛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약 기능. 자, 예약 기능이 우리가 이걸 스펙이라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에게 이 밥솥의 예약 기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왜 의미가 있었죠? 아침잠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쌀 안 치고 밥 짓고 기다리려면 뭐 회사 늦거나 학교 늦는 거겠죠. 그래서 예약 기능이 의미 있었다. 이 밥솥의 이 예약 기능에 자기 적합성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예약 기능이라는 소재를 사용 후기로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사니까 밥 한번 해두고 오랫동안 안 먹는 일도 생기겠죠. 3일을 놔둬도 밥맛이 유지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소재 자체가 이 사용자에게 적합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사용 후기가 우리한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카탈로그의 장점과 사용 후기의 장점을 다 갖춘 자소서라면 정말 더 완벽하겠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용 후기와 같은 자소서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카탈로그는 아무나 만들 수 없지만 사용 후기는 누구라도 쓸 수 있습니다. 학종 자기소개서 특강 3번째 시간, 소재 선택의 2가지 기준에서 진정성과 자기 적합성 강조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작성 사례나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